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꼭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건강 주제, 바로 관절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뻣뻣하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관절 건강에 신호가 왔다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절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나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관절이 조금씩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생활 습관과 음식, 운동, 관리 방법에 따라 관절의 노화를 늦추거나 증상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기본부터 짚어볼까요?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뼈들이 부딪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몸의 경첩 같은 곳이죠. 관절이 없다면 우리는 걷지도, 손가락을 움직이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못합니다. 관절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를 덮고 있는 매끄러운 쿠션 역할을 합니다.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을 줄여줍니다. 관절낭과 윤활액은 관절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와 그 안의 윤활유 같은 액체 역할을 합니다. 연골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인대와 근육은 관절을 잡아주는 고정장치 역할을 합니다. 관절이 제멋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쉽게 말해, 관절은 뼈라는 딱딱한 막대기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부드러운 패드 윤활유 고정밴드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자유롭게 걷고 뛰고 물건을 집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관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 몸에는 200개가 넘는 뼈가 있고, 이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지점마다 관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절들을 살펴보면 가동관절, 움직일 수 있는 관절, 무릎, 어깨, 팔꿈치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있고, 반가동 관절, 척추뼈 사이 관절처럼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있습니다. 또 불가동 관절, 두개골뼈처럼 아예 움직이지 않는 관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건강 문제로 겪는 건 첫 번째, 가동 관절입니다. 특히 무릎, 엉덩이, 어깨, 손가락은 평생을 쓰면서 가장 많은 부담을 받기 때문에 관절 질환이 잘 생깁니다. 왜 관절이 중요할까요? 관절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의 질이 유지됩니다. 관절이 아프면 단순히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걷기 힘들면 외출을 줄이게 되고, 외출이 줄면 사회생활이 줄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또 움직이지 않으면 체중이 늘고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도 커집니다. 즉, 관절은 단순한 뼈마디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나빠지는 시작점은 연골 손상입니다. 연골은 신경이 없어 손상돼도 초반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골이 닳기 시작하면 결국 뼈와 뼈가 직접 마찰하게 되고, 그때부터 극심한 통증과 염증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 타이어가 조금씩 닳다가 결국 금이 가고 펑크 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관절은 소모품이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하지만 자동차 타이어를 제때 교체하고 관리하듯 관절도 생활 습관과 영양으로 보호하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관절 질환이 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고령화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관절을 쓰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즉, 예전보다 더 오랫동안 관절이 버텨야 하니 문제가 더 잘 드러나는 거죠. 둘째, 비만과 운동 부족입니다. 체중이 늘면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3, 4배, 즉 3, 4kg의 하중이 더 실립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셋째,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직장 생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손가락, 손목 관절 과부하, 운동 부족 등이 관절 건강을 더 빠르게 해칩니다.
최근 미국 오하이오대 연구팀은 노화와 비만이 관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 SIRTO라는 단백질이 줄어들면 연골세포가 손상되면서 골관절염이 빨리 진행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와 체중이 관절 속 작은 세포 단위에서부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 연구는 영어로 발표됐지만 한국어로 풀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체중이 늘면 관절 속을 지켜주는 세포의 보호장치가 약해지고 연골이 더 빨리 망가진다. 즉, 단순히 살이 쪄서 무릎이 아프다 수준이 아니라 세포 단위에서 관절이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절은 뼈와 뼈가 부드럽게 맞닿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연골과 윤활액, 인대와 근육이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고령화, 비만, 잘못된 습관 등으로 관절은 점점 닳고 결국 통증과 염증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관절이 아프다가 아니라 관절이 어떤 구조인지, 어떤 신호가 문제를 알리는지, 위험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관절 질환의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관절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관절이 아플 때 우리 몸이 보내는 다양한 신호, 즉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증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잘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증. 관절 건강의 대표적인 신호는 통증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오래 걷고 난 뒤 발목이 욱신거리는 경험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 통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움직일 때 생기는 통증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물건을 들 때 관절이 아픈 경우.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통증은 밤에 누워 있는데도 관절이 아파 잠을 설치는 경우. 초기에는 첫 번째 통증이 많습니다. 움직일 때만 아프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하지만 점차 진행되면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나타납니다. 2단계에서는 관절 내부의 염증이 심해지고 연골이 많이 닳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뻣뻣함. 관절이 아픈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표현 중 하나가 관절이 뻣뻣하다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이 심합니다. 밤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던 관절이 굳은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잘 걷지 못하다가 조금 움직이고 나면 서서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을 조조강직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상태이라고 부르는데 관절염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세 번째, 부기와 열감. 관절이 붓거나 뜨겁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관절 안에서 염증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관절액이 과도하게 차거나 염증 반응 때문에 혈류가 늘어나면서 붓고 열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 무릎이 붓고 만지면 뜨겁게 느껴진다면 단순 피로나 근육통이 아니라 관절염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소리.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리고 앉을 때 무릎에서 뚝뚝,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죠. 이걸 의학적으로는 크레피투스라고 합니다. 정상 관절은 매끄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골이 닳거나 관절면이 거칠어지면 움직일 때 마찰음이 들립니다. 물론 모든 소리가 질환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무릎에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와 함께 통증이나 붓기가 동반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움직임 제한. 관절이 아프면 점점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어깨 관절이 굳으면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고 무릎 관절이 나빠지면 오래 걷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반복되면 근육도 같이 약해지고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섯 번째, 체형 변화. 관절이 오랫동안 손상되면 체형에도 변화가 옵니다. 무릎 관절이 망가지면
다리가 O자형이나 X자형으로 휘기도 합니다. 척추 관절이 손상되면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 미용 문제가 아니라 관절이 이미 많이 손상됐다는 신호입니다.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관절 증상. 관절 증상은 병원에 가기 전부터 일상 속에서 힌트를 줍니다. 장을 보러 나갔는데 30분도 못 걸어 불편하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 손으로 짚고 일어난다. 양말을 신으려고 몸을 숙일 때 허리가 뻐근하다. 손가락 관절이 붓고 반지가 잘 안 빠진다. 이런 작은 불편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큰 질환으로 발전합니다. 연구로 보는 관절 증상. 영국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관절염 환자의 절반 이상이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 류머티즘 학회 보고에 따르면 관절 소리와 통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70% 이상이 실제로 연골 손상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 몸은 이미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고 방치한다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관절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 뻣뻣함, 부기와 열감, 소리, 움직임 제한, 체형 변화. 이 6가지입니다. 여기에 일상에서 작은 불편이 자주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관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관절 질환의 증상이었습니다. 다음은 그럼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가? 어떤 위험 요인이 관절을 망가뜨리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관절을 아프게 만드는 진짜 원인을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관절 질환이 왜 생기는지, 어떤 요인들이 우리 관절을 서서히 무너뜨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 통증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훨씬 더 다양한 원인들이 관여합니다. 첫 번째, 나이 노화. 관절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역시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윤활액이 줄어듭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 오일을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마찰이 심해지는 것처럼 관절도 부드럽지 못해지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연골세포 재생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충격에도 젊을 때보다 손상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 과체중과 비만. 체중은 관절 건강과 직결됩니다. 무릎은 체중의 약 3-4배 하중을 받습니다. 즉, 몸무게가 5kg만 늘어도 무릎에는 15-20kg의 압력이 추가로 걸립니다. 그래서 비만은 무릎, 발목, 허리 관절염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30-40대 비만율이 늘면서 젊은 나이에 관절염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생활 습관. 생활 속 작은 습관들도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오래 쪼그려 앉기, 무릎 꿇고 생활하기, 구두나 하이힐 자주 신기, 스마트폰을 오래 보며 손가락, 손목을 과사용하기. 이런 습관들이 반복되면 관절의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과도한 운동과 외상. 운동은 관절에 좋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마라톤, 축구, 농구처럼 충격이 큰 운동을 장기간 하면 무릎과 발목 연골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 사고나 스포츠 부상으로 인한 외상은 젊은 나이에도 관절염을 불러옵니다. 십자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손상 같은 부상은 회복 후에도 관절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다섯 번째, 유전과 가족력. 관절 질환에도 유전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부모님이 관절염이 있었다면 자녀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는 해버된 결절 같은 증상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도 관절 건강을 해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관절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또한 만성염증 상태가 지속되면서
관절 세포가 손상되기 쉽습니다. 특히 통풍은 대표적인 관절 질환으로 요산 결정이 관절에 쌓여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7번째, 성별과 호르몬. 여성은 남성보다 관절 질환이 더 잘 생깁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뼈와 연골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여성에게서 무릎 관절염이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8번째, 영양 불균형.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이 부족하면 관절과 뼈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설탕, 포화지방, 가공식품이 많은 식단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가공육과 설탕이 많은 식단은 염증성 관절염 위험을 높이고 과일 채소가 많은 식단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9번째, 직업적 요인. 특정 직업은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건설 노동자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 무릎, 허리 손상. 농부 쪼그려 앉는 자세가 많아 무릎에 무리. 사무직 오랜 시간 앉아 있어 허리, 목 관절 부담. 미용사 간호사 장시간 서서 일해 발목, 무릎에 하중. 10번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심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또 수면 부족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관절 회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즉, 마음의 건강도 관절 건강과 연결돼 있습니다. 미국 류머티즘 학회 보고에 따르면 비만 환자는 정상 체중보다 무릎 관절염 위험이 약 4배 높고 여성은 남성보다 2배 이상 관절염 발생률이 높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적으로 관절염은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절 질환의 위험 요인은 나이, 비만, 잘못된 습관, 외상과 과도한 운동, 유전, 만성질환, 성별과 호르몬, 영양 불균형, 직업적 요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이렇게 10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관절 건강에 해로운 위험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관절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떤 생활 습관과 음식이 관절 건강을 살려주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관절을 지키는 방법과 음식 성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관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험 요인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내 관절을 살려주는 습관과 음식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첫 번째, 체중 관리. 관절은 체중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특히 무릎과 발목은 체중의 3, 4배 하중을 버팁니다. 따라서 1-2kg만 줄여도 관절은 큰 차이를 느낍니다. 단기간 살 빼기보다는 꾸준히 체중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적절한 운동. 운동을 하지 않으면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하면 관절이 충격을 그대로 받아 손상되기 쉽죠. 따라서 가벼운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저충격 운동이 특히 관절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 올바른 자세.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다리 꼬고 앉기 같은 습관은 무릎과 허리에 해롭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오래 앉았다면 중간중간 일어나 스트레칭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충분한 휴식과 수면. 관절도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 관절과 뼈 회복을 돕습니다. 따라서 7시간 이상 숙면은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줄이기.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이 높아집니다. 이 염증은 관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음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성분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은 우리 몸의 연골을 만드는 주재료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연골을 구성하는 벽돌 같은 성분이에요. 나이가 들면 몸에서 글루코사민 생성이 줄어들어 연골이 닳기 쉽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 보충제를 먹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갑각류 껍질새우, 깨, 랍스터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긴 어렵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콘드로이틴. 콘드로이틴은 연골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골이 마르지 않게 스펀지처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성분이죠. 이 성분이 부족하면 연골이 딱딱해지고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소돼지 연골, 닭발, 오리 껍질 같은 음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섭취하면 관절의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지방입니다. 보통 지방이라고 하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오메가3는 좋은 지방입니다. 관절이 아픈 이유 중 하나가 염증인데 오메가3가 염증 반응을 진정시켜줍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합니다. 또 호두, 아마씨, 치아씨 같은 견과류와 씨앗류에도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 비타민 D. 비타민 D는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칼슘이 뼈에 잘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관절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햇빛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또 연어, 달걀 노른자, 버섯 같은 음식에도 들어있습니다. 다섯 번째, 칼슘. 칼슘은 뼈의 주성분입니다. 뼈가 튼튼해야 관절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겠죠.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생기고 관절에도 충격이 더 크게 전달됩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 멸치, 두부, 시금치 같은 채소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콜라겐. 콜라겐은 피부뿐 아니라 관절에도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관절 연골의 탄성을 유지해주는 성분이라 쉽게 말하면 연골을 말랑하게 만드는 젤리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은 닭발, 돼지 껍데기, 어류 껍질에 풍부합니다. 요즘은 콜라겐 가루나 젤리 형태의 보충제도 많이 나오죠. 일곱 번째,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 비타민 C, E 등. 관절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산화란 쉽게 말해 우리 몸이 녹슬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산화를 막아주는 게 항산화 성분입니다. 비타민C 콜라겐 합성을 도와 연골을 지켜줌. 귤, 딸기, 파프리카. 비타민 E 세포막을 보호해 관절 염증 완화. 아몬드, 해바라기씨, 아보카도. 폴리페놀 염증 억제 효과. 블루베리, 녹차, 적포도주. 관절에 좋은 성분들은 같이 먹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시금치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루테인과 비타민 E 흡수가 잘 됩니다. 생선과 채소를 함께 먹으면 오메가3와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유제품과 비타민 D를 같이 먹으면 칼슘 흡수가 잘 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보고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지킨 사람들은 관절 통증이 더 느리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즉,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같은 음식이 관절을 지켜준다는 거죠. 또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절 수술 비율이 낮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관절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은 체중 관리, 적절한 운동, 올바른 자세, 충분한 휴식과 수면, 스트레스 줄이기, 그리고 관절에 좋은 음식 성분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오메가3, 비타민 D, 칼슘, 콜라겐, 항산화 성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 사례와 함께 전체 핵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62세 주부 김 씨. 김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특히 무릎을 많이 꿇는 생활 습관이 있었죠. 청소할 때도 음식 준비할 때도 무릎을 바닥에 붙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조금 시큰거릴 뿐이었지만 5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장을 보러 나가면 20분도 못 걷고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체중 관리와 생활 습관 교정을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본격적으로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쪼그려 앉는 습관을 버리고 의자를 활용. 하루 30분 가벼운 걷기 운동.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 추가. 식단에 등푸른 생선, 두부, 채소를 늘리고 가공식품 줄이기. 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하자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절은 약을 먹는 것보다 생활을 고치는 게 더 큰 힘이 되더라고요. 55세 직장인 이 씨. 이 씨는 IT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고 회의나 업무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고 스트레스가 심해 야식과 음주도 잦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허리와 목이 뻐근하고 손가락 관절이 자주 붓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관절염 소견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생활하면 10년 후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씨는 충격을 받고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출퇴근 시 일부 구간은 걸어서 이동. 주 3회 수영으로 허리와 관절 부담 줄이기. 야식 대신 견과류와 요거트 섭취. 업무 중 매시간 스트레칭 타임 갖기. 6개월 뒤 이 씨는 손가락 붓기가 거의 사라졌고 허리 통증도 훨씬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관절을 살린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경첩 같은 구조이며 연골 윤활의 인대 근육이 함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증상으로는 통증, 뻣뻣함, 붓기와 열감, 소리, 움직임 제한, 체형 변화가 있다. 위험 요인은 나이, 비만, 잘못된 생활 습관, 외상, 유전, 만성질환, 성별 호르몬, 영양 불균형, 직업,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있다. 좋은 습관으로는 체중 관리, 적절한 운동, 바른 자세,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조절이 있다. 좋은 성분과 음식으로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오메가3, 비타민 D, 칼슘, 콜라겐, 항산화 성분이 있다.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생활 습관과 식단 교정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 여러분, 관절은 단순히 뼈가 맞닿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관절이 건강해야 걷고 움직이고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 바꿔보세요. 걷기 10분, 스트레칭 5분, 가공식품 대신 채소 한 접시.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관절을 10년, 20년 더 젊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절 건강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